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비례대표 명단이지만은 지금 앙금이 너무 깊어요. 사실 한동훈하고 이철규의 싸움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철규는 윤석열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차지철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의 그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뭐 당연히 약속대련 아니고요. 그 도태우 장해찬 날린 거 있잖아요. 지금 용산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도태우 같은 경우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된 건데 사실상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공천을 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도태우 날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 있었고, 장해찬 보세요. 네, 제가 건핵관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김건희가 매우 신뢰하고 있는 장해찬. 자, 둘이 이렇게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공천 취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무소속 출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그야말로 그 어떤 폭발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이 지난 18일 낮 2시 반쯤이었는데 명단 발표 전에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공천자 명단에 비대위원 2명, 현역인, 게다가 비례인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부교수, 이 2명이 그 당선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호남과 당직자 출신은 뒷순번으로 밀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철규 의원, 그 발표 전날인 17일 밤부터 18일 오후까지 한동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한동훈이 받질 않았다고 합니다. 왜 안 받았겠어? 용산에서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자기한테 전달될 것이 확실한데요. 뭐라고 대꾸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라는 노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월드컵 당시에 강력한 존재감을 보였던 미나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나 씨가 이제 불렀던 노래 전화 받아. 예, 참 노래가 많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한동훈이. 그러자 이제 이철규가 윤재옥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한동훈이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다 빼고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는 같이 못 간다. 같이 못 간다는 얘기는 뭐 이철규 따위가 뭐라고, 이철규가 한동훈하고 같이 못 간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할 일입니까? 이철규가 뭔데? 강원도 뭐 동해 삼척 이쪽 지역구 아닙니까? 태백정선까지. 거기는 뭐 누구를 내세워도 다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철규가 뭐 만약에 이탈한다, 그거는 신경 쓸 일도 아닌데, 다만 이철규 배후에 윤석열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철규의 그 전화가 그 무게감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윤재욱이한테 연락이 갔어요. 이철규가 지금 막 한동훈이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라는 연락이 갔습니다. 윤재욱도 알지, 이철규는 곧 윤석열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명단 발표 직전에 이철규한테 전화를 겁니다. 이때 한동훈은 이철규에게 그만둔다고요? 내가 관둘게요 라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철규가, 아니 한동훈, 당신이 왜 그만두는가? 사무처 직원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왜 한 명도 안 넣었는가? 호남 배려도 안 하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느냐? 야, 이철규 많이 컸네. 이철규가 뭐라고 한동훈한테 막, 한동훈보단 나이가 많죠. 여러분 열린공감TV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철규가 누굽니까? 충식이 형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분하고 뭐 친하거나 혹은 뭐 저하고 나이가 뭐 비슷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80 넘었죠, 그 양반이. 최은순과 아주 뭐 대단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머리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예, 그 김충식 씨하고 이철규하고 서로 또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또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 이런 집안과도 대단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과거 또 현직에 있을 때도 저 김충식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 윤석열이 정치할 때 이철규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이철규가 또 돌쇠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험지로 나가야겠다, 총선 때. 그랬더니 뭐 권성동이나
장제 의원은 뭐 답변을 안 하거나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철규는 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던 이철규라는 거예요. 서연아님, 동훈이 철규 캐비넷은 없나?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캐비넷을 열고 닫고 이거는 다 윤석열의 힘 안에 윤석열의 권한이지 한동훈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를 못합니까? 자기 캐비넷이 열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에서는 대통령님 한동훈은 제가 제거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검사들이 많대요. 그렇잖아요. 아직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게다가 또 한동훈이가 뭐 국회에서도 그렇게 깐족깐족대고 검찰에서는 안 그랬겠어요? 검찰에서도 적이 많아.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은 뭐 그때는 더 어떻게 한동훈한테 개기지 못하겠지만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한동훈은 정말 윤이 이거 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철규가 계속 한동훈에게 푸시를 가해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비례 명단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한동훈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동훈 쪽에서 이제 대단히 불쾌했던 것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그 채널A 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 자, 한동훈 쪽에서는 이철규가 호남 출신 보수 논객 등 특정인을 비례대표 후보에 넣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철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오로지 호남이랑 당 사무처 직원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을 도왔던 호남 인사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철규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윤석열과 입장이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윤계들은 생뚱맞은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된 것이다. 이러면서 호남 인사들 타령을 하는데 뭐 하여간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 지멋대로 했다. 한동훈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출신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나 봐요. 조배숙 변호사. 원래 민주당 정치인이었는데 저쪽 안철수 따라서 국민의당 가더니 결국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자기 갈 곳을 간 거예요. 아주 그 보수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민주당을 지지할 일이 없는 그런 목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전북 기반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그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비례대표 순번 20위 안에 마땅한 호남 출신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당원 당규를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 순번 20위 안에 5명, 그러니까 25%를 직전 총선 정당 득표율 15% 미만 시도 출신자들을 이제 우선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호남이지 호남. 네? 그 조배숙 그래서 전 전북도당위원장은 험지인 전북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당원 당규상 취약지역 배려 조항에 희망을 가졌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실망이 크다. 전북 지역 출마자들은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후보직을 전원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순번으로 올려주지 않으면은 그 뒷순번의 이 후보 직도 내려놓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일이 진짜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네요. 뭐 한 친윤계 의원 말이 한결에 실렸는데 이철규의 반발은 윤 대통령의 의중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니 이철규가 혼자서 이랬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자기가 직접 공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아니 당무에 왜 개입을 합니까? 대통령께서 자격도 권한도 없이 권한 남용 아니에요. 직권 남용 아닙니까? 자, 그래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철규가 이게 대통령 뜻이다라고 말은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찾아보면은 또 증언자를 또 구하면은 윤석열이가 이번 비례대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바꿔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아마 발견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이 돼 있는데 오늘 내일 좀 큰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어제는 좀 조용했어요. 의외로 한동훈이가 사퇴하려고 기자회견 여는 거 아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이가 저기 황상무의 사표를 수리했고 또 들어오게 했어요. 이종섭이를. 윤석열이가 뭐 양보를 했구나. 선거 앞두고. 여러분 그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니 황상무 사의도 수용하고 원래는 이제 황상무가 사표를 냈는데 그거를 반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일보 보니까
사의를 표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고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거 아닙니까? 이종섭은 뭐 돌아올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는데 돌아오게끔 했단 말이죠. 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회의가 원래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총선 이후에나 공관장 회의가 한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근데 갑자기 회의를 잡은 거 보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은 여론에 굴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회의를 급박하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기로 했다. 즉각 돌아오기로 했다라고 자기가 광팔듯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의 정확한 의중은 무엇일까요?